자, 세 번째 시간에는 행렬과 연립 방정식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배운 numPy 다차원 배열을 행렬로 전환하고 선형대수에서 다루는 행렬 연산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역행렬을 이용해서 미지수가 n개인 선형 연립 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하는 실습을 하겠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순서는 numPy 행렬, 행렬 연산, 그리고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행렬과 연립 방정식이란 먼저 numPy 행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줄에서 리스트를 배열로 바꾸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바로 array라는 이제 numpy 함수를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numpy는 또한 행렬 자료형을 지원하는데요. 이 매트릭스 함수를 이용하면 이제 이 배열을 행렬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리스트 자체를 이제 바로 행렬로 바꿀 때도 역시 매트릭스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행렬을 다시 배열로 바꾸려고 할 때는 요 A라는 이제 속성, attribute라고 하죠. 이 attribute를 이용해서 이 배열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자, numpy에서 여러 가지 행렬 연산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일단 행렬의 곱을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이 행렬의 행과 열을 바꾸는 이것을 전치 행렬이라고 하는데, 전치 행렬로 전환하는 속성 .t를 이용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복수수를 다룰 때는 복수공행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참고를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역행렬의 경우는 인버스 속성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를 이용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렬에서 다시 배열로 바꿀 때는 a 속성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행렬을 변환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umpy 모듈을 임포트 하고요. 그 다음 먼저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A라는 리스트인데요. 1, 2, 3, 4, 5, 6 이제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있는 형식의 이제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리스트를 이제 배열로 바꾸려면 array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이 이렇게 2행 3열 배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 배열을 행렬로 바꿔보겠습니다. 행렬을 바꾸는 함수는 매트릭스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배열 B를 여기다 넣어주면 이제 매트릭스 안에 넣어주면 이것이 행렬로 바뀌겠습니다. 그래서 행렬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리스트에서 직접 행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때 매트릭스 안에 이제 리스트를 넣어주면 이제 리스트가 바로 행렬로 바뀌겠습니다. 이번에는 행렬을 다시 배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이 행렬 C가 있죠. 이 행렬 C에 A라는 속성을 이용하면 이 A라는 속성이 array입니다. array 속성, 즉 배열이라는 속성이죠. 배열 속성을 넣어주면 이제 이게 배열로 다시 바꾸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난수 배열을 난수 행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배열이 있고요. 이 배열은 시드를 이용해서 만들었고 랜드로 주어졌으니까 이제 0에서 1 사이에 이제 균일한 배열이 균일한 난수로 이루어진 배열이 되겠습니다. 3행 3열이 되겠네요. 3행 3열 난수 배열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배열을 이제 행렬을 바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매트릭스 함수를 이용하면 되고요. 여기다가 배열을 넣어주면 이것이 매트릭스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모양은 거의 똑같은데요. 단지 하나는 매트릭스 행렬이고 하나는 배열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행렬 중에 특수한 행렬이 단위 행렬인데 대각선만 이루고 나머지는 전부 영인 행렬입니다. 이 행렬은 어떤 행렬에 곱해도 행렬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위 행렬을 만드는 방법은 이제 배열에 이제
MPI를 이용하는 거죠. MPI를 이용하면 삼행삼렬인 이제 대각선만 1인 배열이 나옵니다. 이 배열을 매트릭스 행렬로 전환했습니다. 근데 행렬로 전환하면 이 값들이 항상 이제 실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정수 타입을 만들고 싶으면 D 타입에서 INT, I4로 해주든지 아니면 이제 이것을 MPINT 32로 해주면 됩니다. 32비트 정수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이 배열을 행렬을 출력하기 위해서 DI를 또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행렬이 만들어졌는데 대각선 1인 단위 행렬이 됐죠. 자, 이 단위 행렬에 이제 또 다른 행렬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1부터 9 사이에 있는 숫자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0부터 이제 8 사이가 되겠네요. 0부터 8 사이에 되어 있고 리쉐이프 3x3로 했으니까 3행3열인 이제 정수 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출력을 했으니까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단위 행렬과 이 A라는 행렬을 한번 곱해보면 이 행렬은 A 행렬 그대로 나오죠. A 행렬이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역행렬을 알아보겠습니다. 역행렬은 어떤 행렬에 역행렬이 있으면 그 행렬과 역행렬을 곱하면 단위 행렬이 됩니다.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 역행렬인데요. 대수에서 말하면 이제 역수가 되겠습니다. 어떤 수와 역수를 곱하면 1이 되죠. 그래서 이 역행렬의 예를 보기 위해서 일단 행렬 1, 2, 3, 4로 이루어진 2열짜리 행렬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 행렬을 M이라고 했는데 이 행렬의 역행렬을 이제 구하려면 i라는 속성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m. 대문자 i요. i를 해주면 이 행렬의 역행렬을 numpy에서 이제 구해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행렬이 역행렬이냐?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은 좀 복잡합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선행대수학에서 배워야 되는데 이 시간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복잡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더 코드가 어려워지니까요. 지금은 역행렬이라는 게 있고 역행렬을 이제 이 numpy에서는 그냥 i 속성을 이용하면 구해진다 이렇게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행렬과 역행렬은 서로 곱하면 단위 행렬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m 곱하기 m.i. 자, 이 점이라는 건 이제 어떤 이 m이 이제 배열이잖아요. 배열이 아니라 행렬이잖아요. 행렬도 하나의 객체입니다. 어떤 객체는 그 일반적으로 이제 속성과 메서드 함수를 갖는데 이 객체의 그러니까 속성 중에 i라는 속성은 역행렬 속성을 보여줍니다. 역행렬을. 자, 그래서 어쨌든 두 개를 곱해주면 이것이 대각선은 1이고 나머지는 10의 마이너스 16선이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쪽도 이쪽은 0이고요. 그래서 1, 1, 0, 0인 단위 행렬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선형대수에서 역행렬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런 계산을 하진 않을 건데요. 선형대수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이제 2x2 행렬이 있다. 이 행렬의 역행렬을 구해보라는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어떤 A가 이제 2x2 행렬이라면 이 행렬의 역행렬은 이제 여기서 선형대수의 유도한식입니다. 이것은 A1122, A1221을 이제 곱해서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역행렬은 이것이 행렬값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행렬값이 이제 보통 데터미넌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행렬값이 밑에 분모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행렬에서 여기 와야 되는 행렬의 요소는 이 행과 이 열을 제외한 이 원소죠. 이 원소가 여기에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값이 나오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역행렬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행대수에 이제 유도되는 식이고요. 이 식대로 이제 역행렬 한번 계산해 보면 이제 역행렬 이 위에 있는 식이 계산했네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역행렬이 나오고, 이렇게 구한 역행렬과 원래 행렬을 곱하면 단위 행렬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numPy에서 지원하는 이제 numPy 행렬을 이용해서 역행렬을 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행렬로 표시를 해야 되겠죠, 먼저. 그래서 mp matrix 1 to 1으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행렬 A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행렬 A를 만들면 그 다음 뭐 역행렬은 a.i 하면 됩니다. 바로 i 속성이 역행렬이니까요. 그리고 확인도 간단하게 합니다. a 곱하기 a.i. 그래서 단위 행렬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numPy를 이용하면 선행대수의 복잡한 문제, 이게 이제 2x2 행렬은 역행렬 구하는 게 그나마 쉬운 겁니다. 그런데 3x3 행렬이나 4x4 행렬을 가면 정말 복잡해져요. 그런데 numPy를 이용하면 이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역행렬은 a.i 이렇게 써하면 됩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행렬과 연립방정식이라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행렬 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A와 B가 있는데 A와 B를 이제 만들고요. 그리고 이 A와 B를 합해 보겠습니다. 행렬의 합은 각각의 요소들을 합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 2, 3, 4, 5, 6이라는 행렬이 있고 0, 1, 0, 0이 단위 행렬이네. 단위 행렬이 있는데 이거 두 개를 더하면 1행 1열, 이걸 합해주면 바로 여기 1행 1열이 나옵니다. 2가 나왔죠. 자, 그러면 맨 끝에 볼까요? 9가 있고 1이 있으니까 10이죠. 그래서 10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행렬의 각 요소들을 이제 같은 위치에 있는 게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행렬의 합은. 다음은 행렬의 뺄셈을 해보겠습니다. 자, A라는 행렬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B라는 행렬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두 행렬의 차이는 각각의 위치에 있는 요소들을 서로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1에서 1을 빼니까 0이 됐죠. 그리고 9에서 1을 빼니까 8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행렬의 곱셈을 해보겠는데, 행렬의 곱셈도 원래 이제 하나하나 요소들을 이제 계산하려면 좀 복잡한데요. 이 행렬의 곱셈에 대한 것도 여러분 선행대수 책을 공부를 하시든지 자료를 찾아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렬의 곱셈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곱셈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이제 원래 이게 여러분이 C라든지 다른 언어를 가지고 이 행렬 곱셈 하려면 곱셈을 일일이 다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그 하나하나 이제 그 위치에 있는 그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곱하고 다시 합하고 이런 과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복잡한데 이제 numPy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벡터 연산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계산이 돼요. 그냥 우리는 이 행렬의 곱셈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도 행렬을 그냥 곱하기 시키면 행렬의 곱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런 선형대수, 리니어 엘제브라라고 부르는데 이 연산들을 거의 똑같이 그냥 컴퓨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umPy가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a 곱하기 b를 하면 a라는 행렬이 있고요. 또 b라는 행렬이 이제 있는데 이 두 개의 행렬을 이제 곱했을 때 이 원래 행렬의 곱셈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하면은 이제 이 행과 열을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래서 각각의 요소들끼리, 그러니까 1 곱하기 1을 하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0을 하고 3 곱하기 0을 이걸 다 더해줘요. 그것이 첫 번째 요소가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1이 나오는 거 한번 보죠. 자, 1하고 1을 곱하면 1이 나오죠. 그 다음에 2하고 0을 곱하면 0이죠. 3하고 0을 곱하면 0이죠. 그냥 결국 이게 1이 됩니다. 그래서 1이 나온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것은 이 행이 1행 2열이잖아요. 1행 2열. 그래서 이 1행과 이번엔 2열을 곱해야 됩니다. 2열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 곱하기 0을 하니까 0이고 2 곱하기 1을 하니까 2가 되고 3 곱하기 0을 하니까 0이 되죠. 그래서 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2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일행 3열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일행 이게 3열과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곱하면 1 곱하기 0, 2 곱하기 0, 3 곱하기 1 하니까 3이 나오죠. 그래서 3이 나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곱해줘야 됩니다. 자, 이 연산을 이제 C에서 계산하려고 하면 이 요소를 하나하나 곱해줘야 돼요. 근데 numPy에서는 이것을 내부적으로 다 처리를 해버립니다. 벡터로. 그래서 그냥 A 곱하기 B 하면 행렬 연산 값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배열을 지원하고 numPy에서 이제 이런 벡터 연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B 곱하기 A를 하면 일반적으로 행렬은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가 달라요.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행렬은. 그런데 여기서는 같은 결과가 이제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제 이 B가 단위 행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단위 행렬이니까 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A하고 B는 일반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는 다릅니다. 자, numPy에서 3x3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는 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행렬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역행렬을 구하려면 먼저 행렬로 표시를 해야 되겠죠. numPy 행렬로. 그래서 A는 np 매트릭스 이렇게 해서 행렬을 표시했습니다. A라는 행렬을. 그리고 역행렬은 A.i. 그러면 구해줍니다. 그리고 확인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각선은 전부 1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0이에요. 이런 행렬이 역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예제입니다. 다음 각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라. 이제 이 세 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각각의 이제 행렬의 역행렬 지금 답도 이제 구해놨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역행렬을 한번 시험 삼아 구해 보시고 이 답과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역행렬을 계산하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역행렬은 이제 방정식을 풀 때 굉장히 중요한 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B라는 행렬을 아까와 같이 정의하고 역행렬을 구해 보겠습니다. 역행렬은 I 속성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I 하면 바로 역행렬을 구해줍니다. 자, 이 행렬의 역행렬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역행렬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원래 자기 자신과 곱해줘 보면 알죠. 그래서 이 역행렬과 자기 자신을 곱했을 때 이것이 단위 행렬이 나오는가를 보는 거죠. 자, 대각선 방향으로 보면 여기 0이죠. 여기 1이고 여기도 1입니다. 그래서 대각선 방향 1이 나오죠. 둘 다. 자, 이쪽은 0이죠. 여기는 0이 10의 -16승이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고 그리고 이쪽은 1입니다. 그래서 단위 행렬이 나온 걸 봐서 역행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역행렬은 또 반대로 이제 B의 역행렬 곱하기 B를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계산은 약간 다르게 보이긴 하지만 결국 여기도 10의 -16성 0이 되겠고 여기도 0이고 1, 1이 되니까 역시 단위 행렬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행렬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행렬과 연립방정식이라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선형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연립방정식은 n개, 일반적으로 n개의 변수가 있고 미지수가 있고요. x1부터 xn까지 이렇게 n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정식의 개수도 또 n개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1차 연립방정식인데 미지수가 n개인 이 방정식의 해를 푸는 방법은 연립방정식 해를 푸는 방법은 가감법, 대입법, 그리고 치환법 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변수를 계속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변수 한 개만 남으면 해가 이제 구해지겠죠. 그리고 그걸 또 대입을 해서 또 다른 근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n개를 다 구하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이 미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것이 만약에 미지수가 한 1000개쯤 된다 그러면 이거 풀려면 평생 풀어도 못 풀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푸는 방법을 여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을 일단 행렬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행렬식으로 이것을 바꾸면 미지수가 이제 앞에 있는 개수죠. 변수 앞에 붙는 개수. 이 개수로 행렬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을 개수 행렬이라고 부르는데, 이 개수 행렬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변수를 또 하나의 행렬을 만듭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1차원 행렬은 벡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수, 이 상수 또 하나의 이제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정식이 돼요. 그래서 이 방정식은 개수행렬, 변수벡터, 상수벡터로 이루어지는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도 쓸 수 있겠어요. 이 행렬을 A라는 문자로 표시한다면, 그리고 X는 이제 벡터가 되겠죠. B도 벡터죠. 그래서 AX는 B다. 이런 방정식이 되겠는데, 실제로는 방정식이 하나가 아니라 이 행렬이 n by n 행렬이니까 n개의 방정식을 이제 하나의 식으로 표시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실제 선행 연립 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변수가 3개인 이제 3원 1차 연립 방정식이 되겠네요. 자, 이것을 행렬식으로 쓰면 이제 이 개수들로 이루어져 있는 개수 행렬을 이제 이렇게 만들었죠. 이것을 A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변수로 이루어진 벡터, 변수 벡터가 X가 되겠네요. 그리고 상수 벡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수 행렬을 일단 numPy 행렬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매트릭스 여기서 2, 1, 3 매니줄이요. 그 다음에 4, 1, 2, 3, 2, 1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개수 행렬을 만들면 이제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미. 자, 그리고 A를 실제로 이제 한번 확인해 보죠. 그러면 다음에는 상수 벡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B라는 이제 이 벡터는 이제 1차원 행렬이죠. 그래서 146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정식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방정식이 이제 AX는 B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좀 쉽게 말하면 이 X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A를 이쪽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이쪽으로 넘겨준다는 건 결국 뭐냐 하면 이 행렬의 양쪽에 이제 역행렬을 곱해줘요. 앞에다가 이 앞에도 A 역행렬을 곱해줍니다. 이렇게 곱하면 A 역행렬 곱하기 A는 단위 행렬이죠. 단위 행렬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쪽은 A 역행렬 B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어떤 행렬의 단위 행렬 이제 단위 행렬이 변수 x에다가 단위 행렬을 곱했다는 건 결국 뭐겠어요? 바로 자신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 x는 a 역행렬 그리고 b 벡터 이렇게 곱해준 게 나옵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식이에요. 이 식이 이제 a의 역행렬 a.i죠. 곱하기 그리고 B의 이건 트랜스포저 전치라고 부르는 건데 왜 전치를 시켜야 되냐면 이제 이 행렬이 이제 3x3 행렬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벡터는 지금 이대로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3 행렬이에요. 그러니 곱할 수가 없습니다. 이 트랜스포즈 시켜야 돼요. 이렇게 행과 열을 바꿔줘야 된다. 3행 곱하기 1열을 바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전치 행렬이라는 건데 그 행렬을 바꿔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146을 쓰지 않고 이렇게 이제 1, 4, 6 이런 이제 벡터를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전치를 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1, 2, 1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답이에요. 1, 2, 1. 자, 그럼 이게 답이 맞는지는 어떻게 알죠? 확인해 봐야 되겠죠. 어디다가? 원래 방정식. AX는 B가 맞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개수 행렬 A에다가 이 솔루션, 이 벡터를 곱해줘서 B가 나오는 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A 곱하기 X를 해보면 이게 14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상수 벡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맞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미지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5원 1차 연립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행렬과 연립 방정식이라는